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8일 금요일 현재 시간 15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소강 상태를 잠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움직이면 영상을 좀 찍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11시부터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깜깜무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고요. 그럼 간밤에 있었던 증시부터 살피면서 오늘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해야 할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0.34%, 130포인트가 상승한 38,79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강 후약까지는 아닌데 약은 아니고 초반에 좀 굉장히 강했다가 시세를 한 절반가량 반납하면서 중간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캔들을 보시다시피 도찌가 떴고요. 십자 도찌죠. 십자 도찌 형태가 뜨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함이 두 군데가 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21선에서의 장기 추세를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 단기 5일선이 꺾인 이후에 저항이 나타나면서 매물이 나타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살포시 드랍된 현상을 보여주는데, 살포시 드랍됐다는 건 뭐냐면 애매하다는 거죠. 네,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밀어붙여서 올리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은데 밀어붙여서 매도를 하자니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다 중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조가 강했기 때문에 기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 이틀간 하원, 어제는 상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3시간가량씩 있었습니다. 총 6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원 때 말씀하셨던 것과 상원 때 말씀하신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갭은 없는데 조금 진일보한 부분을 놓고 보자고 하면 연준의 스텝이 조금 빠를 수 있다 정도의 분위기를 줬어요. 그리고 확고한 표현으로 줬던 부분들은 경기가 여전히 너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측면 때문에 시장이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고, 다우지수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캐주얼했던 느낌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볼 수가 없는데, 나스닥과 S&P를 보면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S&P는 조정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가 랠리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고점을 돌파된 이후에 릴레이 현상을 보이면서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직전 고점에서 뻗어서 올리는 맛은 없는데 그래도 직전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시세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주고는 있습니다. 대신 그 힘은 조금 떨어진 맛은 있어 보여지고요. 대신 일봉으로 보시면 아까 다우지수와 다르게 캔들의 두께가 좀 다르죠? 캔들의 두께가 좀 다릅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일봉은 십자 도찌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 S&P는 장대 양봉들이 떴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을 보시면 다우지수는 거의 변동성 0.23% 정도 수준에서의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나스닥과 S&P는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묘하면 그냥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조금만 분위기가 괜찮은 거 싶으면 다 달려들어 버리고, 그래서 양방의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힘겨루기 단계라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합니다. 네, 어제도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고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군들이 힘을 못 받을 때 방어했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 혼자서 내가 주가를 견인하겠다 이 느낌이 아닌 나 다장이야 하면서 너희들 따라와 하면서 시세를 계속 뽑아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세가 지금 며칠째죠? 이제 6일차에 들어가네요. 오늘까지 하면 7일차인데 이제 7일차째 강세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가 형태를 좀 보는데 시가, 고가, 저가를 보는데 단 하루를 제한 나머지는 파란 색깔을 보인 적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장중 조정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장중 조정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 요이 땡 하면 종가까지 요이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죠.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고 왜냐하면 장중에 보통 조정을 받고 땡기거든요. 땡기더라도 장중에 조정을 받아서 배받아쳐서 올리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주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고싱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이제 1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 뉴스로만 나왔을 때가 거의 뭐 600불, 그다음에 700불 때 얘긴데 뭐 그게 벌써 뭐 한 7, 8일 만에 도달을 하기 직전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전에 엔비디아가 신고점을 찍을 때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고점을 못 찍고 있어요. 얘가 신고가를 간다고 해도 말입니다. 얘가 신고가를 가도 얘가 고점을 안 찍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랬고. 근데 어제를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그렇게 종목들이 또 사실 그렇게 모양새가 애쁘장하진 않았죠. 여전히 뭐 테슬라는 머리를 땅굴을 파고 있는 상태, 애플도 땅굴을 파고 있는 상태고, 알파벳도 땅굴을 파다가 어저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 그러니까 지금 AMD, 엔비디아, SMCI로 이끌어지는 전형적인 반도체, 또 AI 반도체로 국한된 섹터에서 주가의 땡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어제는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조합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들어 올려줬는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제가 분석을 안 해요. 저도 그냥 시세를 보고 있는 입장이지 엔비디아의 분석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결과는 알아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결과는 아마 여기 이걸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걸 안 보고 계신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결과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굳이 제가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는 뻔히 아시는 내용일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게 팩트예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랠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도주고 신고점을 치고 고가를 갱신하고 날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물론 고가를 근접했으면 고가를 못 넘겨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또 아시겠죠? 예, 힘이 상대적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흐름에서도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 여파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그러한 코멘트는 정말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무지성 이런 단어 진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멘트로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초보자들의 진입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이제 초보자들, 입문자들이 하실 종목이 아니에요. 주식을 막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누구네 옆집에 철수네 엄마, 옆집에 미희네 엄마, 옆집에 장미네 엄마가 엔비디아 미국 주식 사서 수익이 많이 났대. 너도 이제 주식을 사봐. 뭘 사? 엔비디아가 최고지. 엔비디아 사봐. 하시고 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해서 상투에서 주식을 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수익률을 확정하거나 수익률을 더 키워가는 중간에 있는 작업을 하는 구간이고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대응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초보자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초보자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이 얘기를 반복을 왜 해드리는지는
나중에 이 영상이 성지가 되면 아마 확인되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차라리 오르지 않았던, 반도체 중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찾으셔가지고 그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는 것이 신규를 진입하는 게 맞지, 괜히 엄하게 저 종목을 타고 들어갔다가 이제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가 달리기 시작할 때 금양 이런 종목들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런 느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망자의 입장? 저는 뭐 엔비디아 주식이 없는 사람이고 뭐 미국 주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주 중립적이에요. 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도 아니고 제가 없으니까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물은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파월 연준도 정도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이 문제인데, 이제 오늘 시장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냐면, 시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분위기 때문에 어제 저녁 시간대 강력하게 올려줬어요. 강력하게 올려줬습니다.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제 장 끝나기 직전까지 살포시 머리를 숙였는데, 장이 마감하자마자 실적들이 몇 개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 기업들 실적이 몇 개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면서 우당탕탕탕탕을 해버렸어요. 실적이 나오면서 우당탕탕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당탕탕탕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했냐? 브로드컴이 터지면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빴냐? 그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그 시간대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도큐사인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빅베어 AI가 나왔고, 브로드컴이 나왔어요. 근데 뭐 갭이나 코스트코나 도큐사인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나스닥이랑 거리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 브로드컴이랑 빅베어 AI를 보셔야 되는데, 빅베어 AI가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떨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문제였는데, 브로드컴이 주거래처가 애플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실적이 양호하게 가이던스 정도 수준 나왔는데 매출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어디서 빠졌냐면 반도체 매출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놀래가지고 시간의 거래였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 해버렸어요. 6시 15분에. 갑자기 우당탕탕탕 해버렸어요. 물론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회복을 한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빠진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한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반도체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인 반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인 반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뭐라도 하나만 미스파이어가 나오면 그 미스파이어가 이런 우당탕탕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흐름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을 어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변동성이 위, 아래를 크게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컸냐면, 보세요. 미국장 11시 반에 개장했잖아요. 11시 반에 개장해가지고 4시간을 땡겼어요. 4시간 동안 올려놓은 거라고요. 4시간 동안 올려놓은 거를 요 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보면 거의 30분. 30분 만에 80%를 까이했어요. 80%를 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4시간을 올린 거를 30분 만에 우당탕탕을 했다. 그럼 반대로 한 달을 올린 거를 며칠 만에 우당탕탕 할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여파 때문에, 만약 이게 없었다고 하면 오늘 지금 시간대면 뭐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힘을 더 받아서 땡겨 올리려고 하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동성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아예 죽어버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이제 지표들이 좀 나와요. 오늘 저녁이 되면 지표들이 나오는데 조금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이제 말말말, 흔히 말하는 마우스 이야기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팩트에 근거한 부분인데, 오늘 경제지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비농 지표는 아주 유명하죠. 8시 반에 이제 비농 지표가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뭐 10시 반에 경제 지표가 일단 싸그리 깔려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번 주에 들어서 가장 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개장 전에 나옵니다. 개장 전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나오고 있는 지표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아직 뭐 리프레시가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여파가 있어서 지금 빨간불들 켜고 있는데 아니 엔비디아가 어떠한 결말을 이끌어낼지 오늘 아싸리 더 달려서 $1000를 찍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목전 앞에서 두고 잠깐 쉬어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앞서서 이랬던 적 있죠 여러분. 그 뭐죠? 비트코인이 1억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비트코인 아직도 힘이 좋아요. 근데 1억을 외치면서 막 9천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 1억 근사치까지 올렸잖아요. 1억 근사치까지 올려서 달리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9천 한 400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천불을 찍고 그럴지 아니면 안 찍고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까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마 환경 변화가 좀 생길 거예요. 이제는 서머 타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주간이고요. 선물 만기가 있어서 마감도 준비를 해야 될 주간이고, 그리고 이젠 뭐 계속해서 $1000 내겠다는 엔비디아가 이제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집중도가 좀 다른 느낌으로 변화될 공산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까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오늘 장까지 저도 어제 장은 좀 까다로웠는데 오늘 장까지는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장이 연속성 여부를 놓고 다음 주에 다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 거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드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제가 현물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현물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미국 주식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질의를 카카오톡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현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물을 보는 거지 미국 주식까지를 제가 볼 수 있는 체력적 여력이 안 돼요. 체력적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뷰 자체는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에 대한 뷰는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해당 뷰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파생한 송대표 책을 오셔서 하단부에 있는 오픈 카카오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대표였습니다.